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이럴 때 제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렇다고 시합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동계 기간이니까 어떻게 연습을 하면서 이 동계를 보내는지, 저는 항상 그래왔거든요. 시즌 때는 라운딩 많이 다니고 싶어도 많이 못 나가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라운딩 시즌 때는 라운딩 나갈 때 있으면 라운딩 나가고, 그 라운딩 나가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즌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시즌 때는 저는 제가 라운딩 나가면서 이제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내가 아니면은 이런 자세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제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느낄 때 이런 거는 한번 자세를 고쳐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 걸 항상 표시를 해놨다가, 체크를 해놨다가, 그걸 이제 비시즌 때 이제 좀 연습을 하는 편인데, 비시즌 때 연습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자세들은 시즌 때 고치기가 힘든 거, 시즌 때 이런 자세를 하면은 다음에 라운딩 나갈 때 분명히 치명상을 입게 될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좀 쟁여놨다가 비시즌 때 라운딩 안 나갈 때 한번 자세를 수정을 해보자. 그럴 때 이제 비시즌 때 연습하죠. 비시즌 때 연습은 이제 주로 제가 시즌 때 체크하고자 했던 부분들, 좀 자세를 좀 고쳐보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시즌 때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저는 자세를 수정을 할 때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아이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저는 웨지로 이제 자세를 많이 수정하는 편이거든요. 웨지로 이제 자세를 많이 수정하는데, 웨지로 자세 수정을 하면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장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자세를 수정하려면은 작은 스윙으로 자세를 이제 수정하게 되는데, 어프로치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동작을 이렇게 하나하나 픽스해 나가면 좋더라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로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만 가서 팔로스로 들어가는 이런 작은 동작, 3분의 1 정도 되는 스윙을 연습하기 힘들잖아요. 나가는 것도 사실상 드라이버로 이렇게 치면은 재미없고, 그런데 웨지로 이런 작은 동작을 연습을 하고 자세를 고쳐가면서 하면 어프로치 연습도 되고 자세도 수정이 되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웨지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큰 동작을 연습할 때나 작은 동작을 연습할 때나 집중도 잘 되고, 동작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스스로 느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번에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진짜 이건 대본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주절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자질도 많이 부족하고, 말하는 것도 좀 같은 얘기 뱅뱅뱅 돌기도 하고,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유튜브도 이렇게 조금 연습도 하고, 이제 자세도 연습 좀 하고, 주저리 그냥 나는 비시즌 때 이런 연습을 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 나간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그리고 제가 연습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중에 저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또 제가 정보 제공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게 연습하다가 갑자기 원래 연습에는 집중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팍 하고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저리 말도 할 겸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연습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마 제 영상을 몇 번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저는 제 눈에 보여요. 제 스윙이니까 자꾸 제 눈엔 보이거든요. 저만의 이 스윙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이 제 눈에만 보이고, 또 제가 저거 잡을까? 뭐 안 잡아도 뭐 잘 맞는데 뭐 그래도 미관상으로는 잡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돼가지고 그냥 계속 냅뒀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한번 그 동작을 잡아보고자, 뭐 한 번에는 안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시즌이 비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계속 이 동작에만 포인트를 잡아서 다른 게 이제 연계 동작으로 이제 점점 수정될 만한 게 있으면 같이 수정을 해 가면서 이번 시즌에는 한번 이 자세를 잡아보고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스윙을 할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골프를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이 클럽이 아시안 핏 막 이런 게 없었어요. 아시안 스펙 이런 게 없고 다 그냥 오리지널 그냥 미국 스펙이어가지고, 클럽도 막 진짜 쇠몽둥이 같고 길이도 뭐 어차피 공인 길이기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이 클럽을 잡기에는 제 체격이 큰 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드레스 했다가 백스윙 테이크어웨이 들어갈 때 살짝 이렇게 들고 백스윙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제 약점이라서 얘기하기 별로 안 좋았는데, 아마 영상 보시면은 제 어드레스 때랑 테이크어웨이 들어서 백스윙 들어서 샷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눈에 더 잘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부터 보셔가지고 제 스윙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제 스윙 루틴이고, 이걸로 인해서 뭐 샷의 오류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는 편이고, 샷의 오류라고 하면 제가 뭐 잘못 쳐가지고 오류 난 거지, 이 스윙 루틴 때문에 나는 거는 아니고요. 뭐 영향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뭐 이 스윙 루틴이 제만의 습관으로 이렇게 극복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스윙에 지장이 간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들어서 백스윙 갔다가 샷하는 이 부분을 좀 잡아보고 싶고요. 이게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 이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제만의 또 스윙 루틴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이건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백스윙 들어갔을 때 왼발 이동 많이 없이 상체 회전으로 쭉 들어가서 샷. 머리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되게 유연하신 프로님처럼 머리를 딱 고정해 놓고 그냥 상체만 쫙 돌아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 체형이 그렇게 동일하진 않잖아요. 유연성도 사람들마다 다 개개마다 또 다르고. 근데 저는 유연성이 약간 좀 부족한 편이어가지고 딱 테이크어웨이 잡고 들었다가 백스윙 들어서 샷하는 이 루틴 없애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만족을 하고요. 이 루틴을 잡을 때 연계 동작으로 같이 잡히면 좋겠다라는 게, 왼발이 최대한 많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최대한 이 회전축으로서 잡아주면서 중심축으로만 회전을 할 수 있게끔. 잘 안 될 거예요. 쭉 갔다가 요 동작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하나씩 차근히 잡을 때 습관성을 기를 수 있는 테이크어웨이. 어드레스 잡았다가 테이크어웨이 가서 똑딱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똑딱이라고 그러죠. 똑딱이 3분의 1 스윙. 하나, 둘. 이 똑딱이 스윙을 테이크어웨이 때 드는 습관을 테이크어웨이로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리를 테이크어웨이만 갔다가 샷했을 때의 거리, 이 정도 치면은 보통 저는 제 기준으로 한 10m? 10m 정도 가더라고요. 이제 뭐 클럽을 이제 몇 도 잡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56도로 잡고, 제 기준으로는 56도로 잡고 테이크어웨이 갔다가 임팩트까지 하면은 딱 10m 내외 그 정도의 볼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거리가 이 정도 거리 나갔으면 나는 칩인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라는 거리가 17m 정도 되거든요. 17m는 저는 보통 스탠스를 조금 작게 잡고 테이크어웨이 갔다가 가볍게 이게 지금 58도라서 저는 그 17m 그거는 54도 많이 쓰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가면은 17m? 17m 정도.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왜 그러지? 그렇죠. 요거. 이번 거 괜찮고요. 이거는 좀 못 갔겠다. 날려맞기도 하고. 요거 연습 많이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테이크어웨이 연습하면서 최대한 잡아주고 약간 제 루틴 이렇게 상체 약간 들면서 백스윙 들어가는 그 루틴을 잡아보려고 그래요.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스윙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습할 때 장갑을 잘 안 껴요. 저는 장갑을 잘 안 끼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연습할 때 장갑 많이 끼고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세를 수정할 때는 거의 이제 비시즌 때 이제 수정하는 기간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좀 빡세게 연습하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 실내 연습장도 잘 되어 있고 이래서 추운 바깥 공기 마셔가면서 이렇게 연습할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 실내 연습장이라는 것보다 이 드라이빙 레인지가 많아가지고 겨울에도 그런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손이 많이 터졌거든요. 추운 날씨에 계속 이렇게 맨손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하는데 손이 많이 트고 터지고, 그다음에 장갑에 막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피나면 장갑에 눌러붙고
나중에 그 눌러붙은 게 이제 딱지 돼가지고 장갑을 벗을 때 또 터지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장갑 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 해서 라운딩 나갈 때 제가 필드에서 장갑을 안 낀다는 건 아니에요. 필드에서는 장갑은 퍼팅 할 때 빼고는 꼭 낍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제 귀차니즘이죠. 장갑 벗었다 꼈다 벗었다 꼈다 계속 껴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장갑 끼는 거는 연습할 때는 장갑을 안 끼게 되더라고요. 뭐 웨지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버 연습할 때도 그렇고요, 아이언 연습할 때도 그렇고, 장갑 끼는 게 귀찮은가요? 장갑 끼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장갑을 안 끼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손의 감이 또 잘 전해지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막 비싼 장갑 막 껴가면서 그래요. 이렇게 천연 인피가 있는데, 양피 아니고 인피. 피고. 그리고 뭐 남자야 뭐 손이 곱디 고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막 계속 이 오디오 비지 않으려고 계속 말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잘 되고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네. 근데 샷감은 아까 방송 킬 때 잠깐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 지나가는 볼 앞뒤 50cm 정도 이 테이크어웨이랑 임팩, 이 감을 계속 일관성 있게 길들여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딱 사람들이 연습할 때 클럽 뭐 잡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웨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든 동작을 수정을 할 때는 웨지를 잡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웨지가 가장 좋습니다. 웨지로 연습하세요. 왜냐면은 웨지로 3분의 1 스윙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어프로치도 되고 동작도 수정이 쉽고, 또 3분의 1 스윙뿐만이 아니라 그냥 긴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3분의 2 스윙 한다 하더라도 이 지나가는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 만들어주는 데는 웨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웨지 중에서 도수는 제일 높은 도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도수. 일반적으로 풀세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샌드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높은 도수일 거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웨지를 이제 단품으로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56도라든지 저처럼 58도라든지 아니면 60도라든지 그 이상의 도수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제일 무거운 거, 제일 짧은 거, 그걸로 연습하는 거로 권해드려요. 왠지 아세요? 이게 잘 맞잖아요? 잘 맞으면 느껴요. 볼이 페이스를 타고 스핀 맞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무게감이 있으니까 작은 스윙을 하더라도 이 스윙 무게, 스윙 웨이트라고 그러죠. 이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샷 연습도 되고, 그러니까 작은 스윙 할 때도 헤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잘 맞았을 때
볼이 페이스를 타고 간다라는 거. 이 타고 갈 때 이 스핀이 먹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 먹는다는 거.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작은 스윙을 하는 게 뭔가 재미난 요소가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로브샷이라든지 그냥 피칭샷이라든지 칩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샷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안 힘들잖아요. 이 자세로 하면 시간만 주어진다면은 몇 시간을 연습해도 안 힘들걸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지치겠죠. 그러면 한 자세로 계속 오랜 시간을 한다는 거는 이 정신적인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죠. 근데 재밌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연습을 할 때 내 몸을 어디 움직이지 말아야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작이 경직되겠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몸의 움직임을 계속 제한을 걸어버리면 몸은 당연히 움직일 때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잖아. 하다 보잖아. 이거 반말이잖아. 네,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되게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조금씩 몸에 배어지고 있다는 거죠. 몸에 숙달이 된다던가 아니면 자세가 좀 더 동작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났는데 저 완전 오늘 지금 연구머리 하고 있는데 지금 머리도 지금 하나도 손 안 보고 그냥 진짜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냥 혼자 멍하니 연습하고 있다가 이거 한번 영상 틀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면은 좋겠는데? 오늘은 저라는 사람이 이런 비시즌 때 뭐 하고 있나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비시즌 때 이런 연습을 한다.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내가 한 해 동안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 아니면 좀 수정해보고 싶었던 필요했던 내가 더 좋은 샷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동작들, 이런 동작들을 이럴 때 한다. 지금 원래 오늘 라운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캔슬이 됐어요. 눈이 와가지고. 날씨도 이제 영하권 이하로 이제 오늘 영하 12도였나? 영하 12도에 눈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원래 저는 시즌 오프를 언제 하냐면은 그린이 얼었을 때, 그린이 얼어서 어프로치를 해도 또 돌 위에 볼 굴러가듯이 그냥 도로로로로록 소리 나거나 아니면은 피칭 샷을 했는데 볼이 내 키 이상으로 튕겨 나간다던가 이러면은 저는 이제 그때 생각하죠. 올해 시즌 오프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얼마 전에 거기 어디야 그린의 CC 갔을 때는 그때는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 한 16번은 그때는 저희가 그때 2시 40분 티업인 1시 40분 티업이었는데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는 라이트가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16번을 15번을 그때부터는 이제 해가 없으니까 그린이 얼었다라는 게 확
몸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때도 뭐 볼이 그때는 튕겨 다니지는 않고 그린이 얼어가지고 그냥 둥 굴러가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도 이제 안 먹고 그린 빠르기도 일정치도 않고. 근데 그린 CC가 거기도 그린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부 티어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야간까지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골프장 치고는 페어웨이 관리나 그린 관리가 상당히 괜찮았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는 골프장 이제 기흥 CC를 많이 가거든요. 기흥 CC는 뭐 옛날 골프장이라 투그린을 이제 사용하긴 하지만 투그린을 사용한다는 건 일단 그린 크기가 원그린 사용하는 것보다는 작다라는 얘기죠. 근데 투그린을 이제 사용하는 골프장, 그리고 투그린이 그린 관리하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쪽은 좀 많이 사용했으면 그쪽은 좀 쉬게 해주고 다른 한쪽 열고 또 한쪽도 많이 사용했으면 또 이 잔디는 또 쉬게 해주고 또 다른 또 그린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린 관리하기가 좋은 것이 이제 투그린을 사용하는 데가 그린 관리하기가 좋은데 기흥 CC는 역시나 그린 상태가 제가 매번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좋다, 최고다. 근데 그 그린 상태가 좋은 골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해원제 골프장들은 대부분 이렇게 받는 내장객을 이제 어느 정도 정해 놔가지고 그 이상은 잘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린 상태가 좋은데 비해원제 골프장이나 이제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기는 한 팀이라도 더 돌리는 게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막 3부티까지 돌리고 막 그런데, 그런 대중제 골프장 중에서도 그린 상태가 되게 좋은 데가 있거든요.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 라운딩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더 잘 알겠지만, 제가 갔을 때 그린 상태가 와 이거 좋다 라고 한 데가 이제 베어크리크. 근데 베어크리크는 제 기준으로는 부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들어. 뭐 비싼 것도 비싼데 일단은 가기가 힘들어. 부킹이 어렵다고 해야 되나? 거기는 저는 부킹할 때 주로 이제 스마트 스코어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거기도 그것도 생겨가지고 카카오 프렌즈에서 거기도 이제 스마트 스코어처럼 그게 카카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무튼 그 어플 다운 받아가지고 올해 이제 그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루토 12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부킹을 해야 돼요. 카카오 거기서 부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좀 보고 있는데, 베어크리크는 그런 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포천 베어크리크는 부킹하기가 힘들어서 나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린 상태는 최고다. 거기는 팁박스도 그렇고 와 진짜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사람들이 베어크리크, 포천 베어크리크, 그 다음에 거기 춘천에도 하나 있죠, 춘천 베어크리크 이러면은 와 골프장 좋은데, 그 골프장 좋은 데의 기준이 그린 상태 좋고 이 팁박스 관리 상태 좋고 처음과 끝이 좋은 골프장 이라고 하면 좋은 골프장이죠. 페어웨이야 뭐 잔디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코스 설계는 게임 난이도에 따라서 더 재밌고 없고의 차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 관리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린 상태가 좋은 골프장이 명문 골프장이다 라고 하는데, 희소식, 여러분 이글몬트 CC라고 아시나요?
이글모트 CC가 제가 생각에는 가평, 포천 일대, 그쪽 춘천이랑 포천 이쪽에는 베어크리크가 있다 하면 안성에도 요즘 이제 많이 다니시잖아요. 안성에는 이글모트가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 이글모트 CC 회장님의 마인드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베어크리크 거기 사장님만큼 굉장히 이 골프장에 대한 애착심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분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린 상태는 최상으로 만들고 이 골프장 페어웨이라든지 티박스라든지 이 그린이라든지 잔디가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잔디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 아직 이글모트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이글모트 회장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잠깐 이제 아주 잠깐의 미팅을 갖게 됐는데, 그 이글모트 회장님의 그 코스 사랑, 골프장 사랑이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골프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글모트 회장님의 골프장 사랑이 엄청나게 좋다. 그런 골프장은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안 가봤지만 엄청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거기도 티박스에 매트 안 깐대요. 보통 티박스에 매트 까는 이유가 잔디가 많이 상하고 사람들이 이제 티샷 할 때 뒷땅 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쇼톨에서는 아이언 칠 때 잔디 많이 파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돼요? 그런데 이글모트 회장님은 거기에 대한 비용, 그 잔디를 보관하는 비용을 안 아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그린을 좀 더 최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0억인가? 그냥 일반 골프장보다 10억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영비가 10억이 더 든다라는 거, 그건 진짜 10억이 말이 10억이지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사실상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뭐 10억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10억이라고 하면은 덜덜덜이죠. 10억이면 집이 한 채예요. 지금 제가 여기 강동구 쪽에 있는데, 강동구에서도 10억이면은 아파트는 하나 살걸요? 근데 뭐 최근에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좀 보니까 여기 근처에, 여기 바로 옆에 잠실이거든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거기는 한 19억 정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강동구는 30평대가 아마 13억에서 좀 좋은 데가 16억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평균적으로 10억이면 내 집은 장만할 수 있다. 그 정도 금액인데, 그거를 사업 운영비에 그 그림 관리하는데 그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한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씨 좀 풀리고 아마 그러면 이제 내년 시즌 되겠죠? 내년 시즌 첫 머리는 이글모트를 가고 싶은데,
이글몬트보다는 아마 기흥 CC가 먼저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글몬트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글몬트 가서 거기 되게 갔다 다녀오신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뭐 골프장이 난이도, 이거는 난이도예요. 뭐 이렇게 골프장이 좁고 뭐 어쩌고 거기 뭐 거기도 뭐 넓고 좁고의 차이는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어디 그런 골프장들 있잖아요. 뭐 어거지로 막 꾸겨놓은 골프장들 있잖아요. 그 어거지로 막 꾸겨놓은 골프장이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또 특히 장타자들한테는 그런 골프장이면 지향이죠. 근데 이글몬트는 그런 얘기보다는 특히 그린 빠르기랑 그린 빠르기가 그 회장님 말씀으로는 한 2.89 정도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데랑 이 체감하는 속도는 3.0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빠른 거거든요. 그리고 3.0이 넘으면은요 시합 코스예요. 시합이 아마 3.2? 그린 빠르기가 3.2인가 3.3가 뭐 아무튼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3.0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그런 그린 빠르기죠. 그래서 거기는 또 원그린인 것 같더라고요. 원그린인데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핀이 오른쪽 끝에 있는데 내 볼이 왼쪽 끝으로 온그린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 이제 서리가 된다고 생각해야죠. 그 정도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골프장보다 타수가 5타에서 10타는 더 멀리 나온다고 하는 게 막 이렇게 꾸겨 넣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린 그리고 코스 설계가 되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티박스에서 생각 안 하고 치면은 안 되는, 티박스에서 내가 어떻게 코스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골프장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유명한 게 있죠. 개장일을 계속 늦췄던 이유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잔디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도 이 잔디 상태를 보면은 이거 이제 막 개장한 골프장이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 그거를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잔디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을 때까지. 그러면은 그게 일반 골프장 운영하는 데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데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해가지고 수익을 벌여야 되는데 이글몬트 회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가봐서 어떤 골프장인지 한번 진짜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몸소 체험을 해서 어떤 골프장 지금 이제 제가 집중력이 떨어졌나 봐요. 뭐 이렇게 담갔네요. 그래서 어떤 골프장인지 한번 몸소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길었네요. 그래서 내년 시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골프장을 다니면서 그 골프장의 참맛을 느끼려면 지금 이렇게 비시즌 때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앵글에 잡혔을 때 이쁜 스윙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체크를 하면서 잡아 나간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되게 주저리주저리 길죠. 그러면서 볼은 더럽게 안 맞고. 뭐야? 왜 몸이 경직됐어? 그렇지. 항상 샷은 모드랍게. 샷은 경직되지 않고 모드랍게. 항상 샷은 경직되지 않고 모드랍게. 잊지 마세요. 샷은 모드랍게.
포킹샷도 모두 이렇게. 그냥 오늘은 영상을 주저리 얘기하면서 연습 같지도 않은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유튜브의 시청자가 저는 몇 명 없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유튜브 하는 편이긴 한데 저 유튜브 구독자 수분들 많은 분들은 되게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도 보는 시선과 보는 생각들이 많으니까 되게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보는 신호들도 많지 않고 구독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제가 찍고 싶은 거 찍을 때 그리고 제가 주로 영상을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냥 영상 기록 아니면 그냥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 아니면 좀 좋은 정보라고 하기보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 지금 좀 잡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영상으로 이따가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습 루틴 있잖아요. 그 스윙 루틴 그 스윙 루틴이 좀 잡힌 것 같긴 한데 하루 만에 잡히면 그게 사람입니까? 물론 하루 만에 잡히겠죠. 느낌은 끝. 느낌은 좋다. 근데 진짜 유튜버 분들 존경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막 얘기 계속하면서 이렇게 샷을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냥 제가 전에 한번 뭐 야구 방망이에 대해서 이제 백스윙 삼각형, 팔로우스로 삼각형 하면서 레슨 주제로 해서 한번 그 촬영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샷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망이 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거 알려드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습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디오 비지 않게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네요. 물론 대본을 써가지고 그 대본을 외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촬영하면서 혼자 진짜 저만 생각해 혼자 카메라 대고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원맨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네요. 쉽지 않아요. 역시 이 세상에는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없어. 아씨 요번에 안 됐다. 요번에 지금 꿈틀거렸죠. 연습을 많이 필요해.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샷에 대해서 좀 더 저 스스로가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연습까지 하고 집에 가려면 오늘 날밤 새겠는데요. 근데 제가 날밤 새 싸움으로 봅니까? 내일 약속도 많은데 그냥 비시즌 때 동계기에는 이렇게 연습을 한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연습하는 장면 리얼하게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머리를 좀 더 손질을 좀 해서 찍어야 되겠어요. 지금 완전 계속 촬영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지금 막 맴도는 게 영구머리. 이렇게
제가 자꾸 연구머리라고 하는 이유가 제 아는 동생이 있는데,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저는 약간 그러잖아요. 맨날 머리 왁스 바르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도 이제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그냥 머리를 그냥 되게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라이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머리 상태를 보더니 연구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그 연구 머리라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다음에 좀 머리를 좀 손질해서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카메라를 찍는 이유는, 앞에도 카메라 하나 있거든요. 이 찍는 이유는 제 전체적인 모습일 때, 특히 이 동작, 여기서 테크웨이 들어가서 임팩 들어갈 때 이 손의 움직임, 이런 걸 보려고 지금 정면 카메라 찍어놓은 거고요. 지금 이 정면 카메라를 보면은 제 머리랑 이게 더 말도 못해요. 지금 그 뒤에 있는 카메라는 그나마 좀 멀리 있으니까 제 머리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정면에는 가분수로 나오거든요. 이 어드레스 딱 잡으면 이 상체만 위주로 찍히다 보니까 상체는 되게 비대하게 나오고 하체는 되게 짤막하게 나오고, 그래서 완전 가분수로 나오는데, 이 정면 카메라는 못 볼만해요. 징그러워요 보면. 근데 정면 카메라 항상 찍어 놓는 거는 이 스윙 자세, 그때 몸의 움직임을 보려고, 이거는 저만 참고용으로, 스윙 동작 참고용으로 보려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과간이네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끔 이렇게 앞에 카메라를 이렇게 보는데, 카메라 비춰지는 제 모습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원래 생긴 것도 원래 이렇지만, 원래 생긴 것도 이런 상태에서 연구머리까지 되니까 과간이네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